네,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김태형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습니다. 네네. 예. 소장님, 앞서서 저희가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네. 이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친명 때리기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봉주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있는 분석은 하지 못했는데 정보가 이제 부족해서. 네네네. 지금까지의 인상으로 조금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네. 이분이 약간 이제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르시시즘. 그 나르시시즘은 한마디로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예, 그래, 잘났다. 그래서 자기과시적 성향?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냐면, 옛날 발언들 같은 거 보면, 2018년도 좀 지나서 정계복귀 준비할 때, 네네. 안철수가 한 트럭이 와도 나한테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하는 대목도 있고요. 근데 요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이 평이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이제 기술이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 것도 있고. 깔때기. 예, 맞습니다. 깔때기 스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낙곰수 할 때 본인이 영어로 오프닝을 집어넣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자기가 미래의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방송은 현재 대통령한테 바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고, 또 낙곰수 고정 멘트를 보면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위대한 정치인 이런 건 이제 좀 가시가 느껴지죠. 쭉 1년의 이런 과정들이 농담으로 했겠지만 농담의 형식을 빌어서 대중에게 그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농담도 사실은 심리의 반영이거든요. 예.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려는 성향이 적은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일관적인 거 봤을 때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분은 남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거 이런 게 싫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으로 느껴지는 것은 좀 욱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도 좀 많고 자기 통제력 부족으로 때때로 이렇게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 생방송하는 도중에 실시간 채팅에서 열린민주당 계실 때죠. 더불어 시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다가 무리를 일으켰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선거 직전에. 네, 이런 거 보면 마음속에 화가 좀 많이 나 있고 자기를 약간 비판 공격하면 폭발하는 성향이 있구나. 과거 경력 보면 젊었을 때는 주먹으로 돋게 이제 날렸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느낀 거는. 근데 이분이 그럼 왜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치기 시작했느냐. 네. 저는 좀 논점 전환의 목적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좀 들고요. 논점 전환. 예. 이재명 대표를 비토하다가 사석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폭로가 되면서. 그래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냐 너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아예 분위기를 확 바꿔가지고 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척을 안 졌다. 좋아한다. 근데 이재명 주변의 간신들하고 싸우겠다. 이재명을 망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논점을 전환시키는 목적이 하나 있지 않느냐. 아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정봉주라는 인물 자체가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뒤로 공격이 들어오면 물러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뚫고 나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뚫고 나가는 쪽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근데 뚫고 나가는데 이게 좀 이로운 방향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개입한 걸 최고위 선거에 좀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화를 내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봉주가 그렇게 바보는 다 아니잖아요.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바로 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한테. 하지만 화는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주변부를 치겠다. 이런 이제 전술을 쓰는 거 아니냐. 결국 들고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네요, 그러면은.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상 이재명 대표가 정면으로 붙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 주변부를 공격하면 결국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죠, 그게. 주변부 를 겨냥한다는 말이 또 뭘 의미하겠어요. 그게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재명을 이루는 이런 여러 그 축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얘기인데. 친명파리 이런 걸 이제 공격하는 것도 사실 건강한 방식은 아니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를 지적하면 될 문제지. 이런 세력 자체가 있다. 친명파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뭐 네. 법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사실 지금까지 서울 빼놓고 나머지 다 선거를 했는데 선거하신 분들, 그 정봉주 후보에게 표를 던진 분들 압도적 다수는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잘 꾸려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것이다라는 기대가 전 크다고 봅니다. 네. 싸움은 잘하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울 목적이 흉중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은 표를 받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못 치는 겁니다. 네. 정봉주도 그런 정도의 영리함이 있기 때문에 설사 지금 이재명 대표와 트러블이 있고 마음속으로 분노가 있더라도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기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부를 때리는. 아니 그 지도부 들어가서도 말하자면은 반명 비명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때 상황을. 이분이 또 이재명 지지를 했었잖아요, 대선 때. 네네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는 쪽이지, 이렇게 아주 막 미친 듯이 날뛰는, 안 하면 이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뭐 이재명 대표한테 각을 세우더라도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줘야지, 지지 여론이 있어줘야지 그게 가능하지. 정치인이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서 맨몸으로 달려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각을 세우고 이러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좀 약화된다든가 사방팔방 공격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또 모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그 붙잡고 있었던 키워드가 양심인데요. 양심. 네.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거에 마음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아, 이분의 심리를 보면서 정말 천연기념물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그 뭐 그냥 대충 눈 딱 감고 현실 권력에 말하자면 협력하면은 좋은 길이 열릴 텐데 이분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제 그야말로 악의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예. 양심적인 사람들, 선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착한 사람들한테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요, 양심의 가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만큼 견디기 힘든 게 없어요. 착한 사람들한테는. 예. 이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 의식과 도덕 감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도덕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덕 감정. 죄책감, 후회감, 수치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착한 사람들한테는 다른 돈 뭐 잃는 거 이런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사람이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죽일 때 눈을 보고 나면 평생 그게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그 양심의 가책이다 보면 틀림없는데요. 예. 이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이 점에서 이제 양심의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아까 도덕 의식, 도덕 감정 얘기할 때 도덕 감정이 죄책감, 대표적인 게 죄책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도덕 양심의 고장이 난 사람들, 양심의 불량인 사람들은 이 도덕 감정이 죄책감이 아니에요. 공포입니다. 처벌 공포. 아, 그렇죠. 네, 요걸 가짜 모범생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요걸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고요. 이걸 해서 걸려서 감옥 갈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처벌 공포가 없는 한 별로 괴롭지 않아요. 근데 이 양심의 특징은 누가 시켜서 뭐 강제로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기 동기까지도 심판하거든요. 양심의 기초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계속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야,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 그렇지. 한평생 권익위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나름 정의를 지키고 이랬는데 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 이런, 그리고 자기가 무력감도 느끼셨겠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못 바꾸니까. 네. 그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싶어요. 양심 따위는 없고 남아있는 심이라고는 낭심밖에 없는 자들. 자들이 전성 시대를 맞았어요. 기존의 시대는 불의한 시대고 반드시 청산을 조속히 해야 할 때고요. 예. 그렇죠. 착한 사람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시절이 왔죠. 네. 이런 시대를 불러온 사람들은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양심이 그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합류를
해야 되고요. 합력해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뉴라이트를 윤석열이가 중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러나 도대체. 이게 결코 자기 지지율에 도움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역사의 정기를 흔드는 일인데 나중에 어떻게든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그래도 정규 교육을 받았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윤석열이가 왜 이렇게 뉴라이트를 중용하는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지지율이 아니죠. 윤석열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국민 지지율에 신경을 안 쓰는 대통령일 겁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게 국민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강약, 약강이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서열동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뭐 지지를 하냐 안 하냐는 관심 받기 일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큰형님입니다. 미국. 바이든 형님. 네, 큰형님이 나를 지지해 주느냐 또는 이뻐해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현재 뉴라이트 세력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기묘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좀 세계 패권이 계속 추락하는 상황에서 초조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나토를 세계화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나토를 세계화시킨다는 얘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그걸 유럽 나토랑 합쳐서 네. 전 세계적 범위의 나토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면 가장 핵심은 한일 군사동맹입니다. 요걸 만들어야 아시아 나머지 나라들을 끌어모으고 그걸 가지고 유럽과 연결시켜서 추락하고 있는 패권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초조한 만큼 시간을 두고 이걸 추진할 수가 없어요. 빨리 밀어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 한국 사회에서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노골적인 친일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집단은 뉴라이트밖에 없습니다. 네. 전통적인 우파들도 이건 주저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나 뭐 박근혜 정권 때도 이 미국의 의도대로 한일 관계 개선이 안 됐던 겁니다. 네. 미국이 항상 그거를 힘들어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등장하면서 너무 말을 잘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겠죠. 그래서 윤석열한테 야 이거 성공시키면 노벨평화상 줄게. 열심히 해. 윤석열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큰형님의 그런 얘기, 요구. 그래서 이걸 내가 완수하면 내 정권 안보는 미국이 지켜줄 거고 또 잘하면 정권 재창출도 해주시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내가 영구히 한국을 지배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어떤 망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눈에는 지금 뭐 국민들이 반대하고 뭐 역사를 뭐 완전히 파괴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어떻게든 이 집단을 중용해서 미국 형님들이 시키는 이 임무를 완수하겠다. 이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실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정말 애국심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조차도 대통령 되기 힘든데 애국심도 없는 새끼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나라 팔아먹을 생각이 나는 이런 미친놈이 지금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애국심 없는 거는 이명박도 마찬가지고요. 전두환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국민들 눈치를 좀 봐요. 맞아요. 국민들이 반대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전혀 신경을 거의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오로지 위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센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만 촉을 세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네요. 뭐 윤석열이를 설득시킨다든지 뭐 이럴 길은 없는 것이고. 안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포기돼야만 해결되는 문제고 윤석열이 바뀌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겠죠. 그러면은 소장님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좀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나토의 세계화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해리스 선거운동해야 될 상황이에요. 트럼프 되면 큰일 나죠. 예, 그렇죠. 예. 지금 해리스가 되면은 이 기조가 유지될까요? 그래도 그쪽은 유지됩니다. 고립주의가 아니니까. 네. 그 해리스가 혼자 뭐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현재 미국의 주류 세력의 등에 이제 지원을 받고 바이든 대체주자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해리스의 개인 성향은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정책에서. 알겠습니다. 아유, 저 트럼프도 난 사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난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인류에게 좀 더 해를 덜 끼쳐요. 그렇죠. 아니 트럼프 시기에 전쟁이 전혀 없었어요. 전쟁이 뭐 전쟁하겠다 협박은 많았는데 그건 말뿐이었고. 네네. 트럼프의 재발견입니다 정말. 예. 트럼프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미국 패권 추락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에요. 네. 어쩔 수 없다. 북한의 핵도 인정하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뭐 하려고 우리가 세계 경찰을 하겠다고 패권을 계속 쥐겠다고 이렇게 설치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외 정책의 측면에서는 세계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죠.
거죠. 우리가 더 트럼프의 리더십을 받는 국민이 아니라면은 남의 나라 대통령이라면은 트럼프가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소장님, 네.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한동훈이가 반대하고 있어요. 윤석열하고 또 이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느낌이 왔겠죠, 뭔가. 뭐, 개인적 이유가 있지 않다면, 뭐, 예를 네. 들면, 김경수가 나보다 더 잘생긴 것 같다든가. 맞는데.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오는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하나겠죠. 네. 대권을 위협할 수 있는 주자의 네. 등장은 싫다, 무조건. 윤석열이 사면하는 거 보니까 보나마나 그런 네. 목적일 텐데, 예. 열받는다. 뭐, 이런 거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뭐 여간 한동훈이 지금 이 일을 계기로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거는 이제 앞으로도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자기가 살려면 윤석열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한 심리분석 시간이었습니다.